작년 봄에는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아주 그냥 비염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이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면역력은 무엇일까요? 또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이병욱 교수입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면역체는 급성 면역 반응으로 하는 이미노글로불린 M, IgM과 면역 후 반응으로 생기는 항체인 이미노글로불린 G, IgG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획득한 면역이 외부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물질들에 반응하는 이겨낼 수 있는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어떡하냐고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 몸에서 넘어온 일부의 면역체와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선천 면역으로서의 기본적인 백혈구 등 아주 기초적인 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면역을 강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과 백신이 없었더라면 100세 수명시대를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예방접종이 면역을 키우고 면역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초 예방접종이 완료된 성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기 위해서 기능식품을 먹고 음식을 먹고 보양식을 먹고 면역력을 키워야 돼 라고 하는 이 면역력의 기초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체온 유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물질을 만들어내는 이 면역체는요, 결국은 단백질과 조효소의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이 체온이 낮아지는 추운 환경에 노출이 장기간 되게 된다면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지는 속도와 면역 물질의 질도 떨어지면서 면역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절기에 목도리를 해라, 장갑을 껴라, 추운 겨울에는 모자를 써라 하는 부모님 말씀들이 알고 봤더니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름철에도 감기 걸리시는 분이 많죠. 생각해보면 여름철에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일교차 등으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면 상부 호흡기 감염에 대응하는 면역체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 감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방한, 즉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의복을 입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근육 키우기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포도당을 소모하는 공장인 동시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담요 같은 역할도 하고, 추운 데 나가면 몸을 이렇게 떨잖아요. 이 떠는 과정이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체온을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잘 유지된다고 하면 체온이 유지가 되고 이것이 바로 면역을 키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유지하거나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가 봅니다. 면역 물질들은 결국 단백질 합성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그거 아세요? 성인보다 노년기에 단백질 하루 필수 섭취량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면역 반응체도 떨어지고 또 면역 물질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해서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해야지만 면역을 키우고 면역체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 60kg 기준으로 키로당 1g이 필요한 단백질 1일 평균 섭취량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킬로그램당 1.3에서 1.5g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될까요?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성장기인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근골격계 발달에 사용되고 남은 물질들이 면역체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먹는 쌀, 밀, 단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단백질의 섭취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이화 과정이 더 심해지면서 노화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통풍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면역체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면역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장어, 삼계탕 이런 고칼로리 식품들은 면역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고요? 이런 음식들은 사실 과거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고칼로리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한참 동안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던 열량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요즘은 냉장고에 넣어도 충분히 단백질과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오히려 과도한 보양식 섭취는 내장 지방을 늘리고 혈당을 불안정시킬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면역을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본인의 건강 체중을 지키기 위한 적정량의 균형 잡힌 식단. 그래서 한식이 뜨고 있나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식이 면역 강화 식품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다양한 해조류, 야채, 그리고 적당한 탄수화물과 균형 잡힌 육류,
그리고 생선 등의 다양한 단백질 섭취를 골고루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피자나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식품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라든지 또는 단백질 함량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면역 키우는 방법의 팁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왜 양치질이 면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정말 다양한 세균들이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도 어마어마하고요. 손끝 발끝에도 검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면역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입안에 다양한 세균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안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식사를 해도 입안에 있던 세균들이 위산 등으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침샘의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 특히 위산의 산도도 떨어지고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입안에 있었던 예전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세균들이 위장관대에 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강 내 세균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양치질을 해서 이 구강 내의 세균의 숫자를 적절히 조여주고 시간 날 때마다 가글 액보다는 맹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이 노년층에서의 침샘 분비도 자극해주고 구강 내의 세균청의 균형을 이뤄서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면역을 올리는 방법 중에 다양한 속설들이 많죠. 겨울철에 냉수만 차는다, 매운 음식을 먹는다, 정말 다양한 확인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원료가 되는 면역체, 적정한 체온을 유지했을 때 나오는 것, 그리고 폐와 같은 호흡기뿐만 아니라 이 소화기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이물질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